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공간 김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 디지털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고, 그리고 왜 굳이 저희가 3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하면서 왜 굳이 블록체인을 접목시켜서 이 저작권을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가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디지털 컨텐츠는 뭐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에 비례해서 뭔가 표준화된 뭐 장치나 제도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요. 거기다가 사실 이제 음악이나 뭐 음원처럼 어느 정도 서비스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도화 되어 있는 컨텐츠 사업에 비해서 디지털은 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인터넷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추적하기도 어렵고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부분 문제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의 실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간이 저희가 이제 2021년부터 해서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는 지금 매출도 있고, 그리고 사업도 지금 계속 영위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실무자 입장에서, 그리고 제품 서비스 관점에서 한번 재밌게 좀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유통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고 창작자가 있는데 그 중간에 중개인이 너무 많아요. 뭐 저희 같은 플랫폼도 있고, 에이전시도 있고, 뭐 배급자도 있고, 플랫폼도 뭐 저희 같이 이제 작은 단위의 뭐 사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 같이 큰 거대 기업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원작자가 가져가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비용도 많이 들어요. 비용도 많이 드는 이유가,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사실 뭐 다 조금씩 떼가니까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창작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가장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성이 부족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후정산이 약간 일상화가 돼 있어서 나중에 얼마만큼 벌었는지 되게 어렵고,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일일이 다 추적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게 어디에 쓰였고 얼마를 받았고 그중에 내가 얼마를 받는 게 정말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작권 침해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컨텐츠는 너무 쉽게 복사가 가능해요. NFT라고 하더라도 NFT도 사실 링크 타고 들어가면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도용도 되고, 몇개 사실 지금 뭐 주위에서 인터넷에서 보는 뭐 짤이나 뭐 재밌는 밈 같은 것도 보면 뭐 누가 원작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걸 만들었는데도 억울한 사람도 있고, 약간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가나? 저는 블록체인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고, 그리고 느리다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는 되게 최적화된 것 같아요. 이 저작권 관리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최적화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다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긴 한데, 실무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분산 원장 기술이 어떤 식으로 쓰이냐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저작권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공공 데이터로 보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어쨌든 이런 통합된 이런 추적하는 시스템이 훨씬 용이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에서 웹툰을 만들었는데 뭐 다음에서 그걸 누가 베껴가지고 쓸 수 있는 경우, 사실 이걸 분간하기 되게 어려운 반면에 분산 원전 기술에 이게 다 적혀져 있으면 누가 원작자였고 누가 이제 오리지널이었는지 확인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요. 이제 자동화, 간소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에서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을 경우에 디지털 컨텐츠의 경우 자동적으로 분배가 돼요. 그래서 중개자가 필요 없어요. 중개자가 필요 없으면 저 같은 사람들도 살아남기 힘들겠지만, 반면에 원작자 입장에서는 작품을 즉시 정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 지금 기술이 완성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조 불가능한 데이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사례로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작권 침해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도용을 했는데 누가 먼저 만들었냐, 누가 나중에 만드냐, 이런 얘기했을 때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것들이 있으면 사실 요거를 이제 증빙 자료로 넘기는 경우 사례가 저희는 있었습니다. 저희 세 번째 공간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NFT를 사용해요. 저희 NFT가 좋은 이유가요, 물론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안에 함수를 넣어서 저희가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하는 게 소유권 뭐 누가 만들었고 누구한테 누가 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수익 분배, 로열티,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디지털 아트를 중심으로 이제 저작권 관리를 하는데 디지털 아트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를 쓰일 때가 많거든요. 전시할 경우에는 전시 수익이 나고 뭐 초상권을 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뭐 상업적으로 뭐 그걸로 지우개도 만들 수 있고 티셔츠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 분배가 원작자가 내가 소유자가 뭐 이런 거를 사실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전통 저작권 시장에서는 사실 원작자가 다 가져가는데 디지털 시장에서는 이런 뭐 복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사실 이걸 도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차라리 저희는 입장에서는 그냥 소유자나 그리고 원작자나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는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투명한 기록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NFT를 다 발행을 하고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 통해서 이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기록, 거래 기록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P 보호인데요. 이게 이제 실무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아무리 뭐 NFT에 내가 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가 필요해요.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보통 이제 저희가 작가분들의 작품을 디지털 아트 작품을 온체인에 그리고 온라인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유통을 할 때 서면 계약서를 전자 계약서를 먼저 써요. 그리고 전자 계약서에 담은 내용들을 NFT나 이런데 삽입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법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장치를 마련을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보면요, 저희도 3년 동안 되게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많은 시도를 했었고 처음에 이제 디지털 아트를 판매를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확장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매출 라인 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생성 이제를 할 수 AI의 기반으로 미술품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뭐 미드저니나 그 LLM이라고 해서 글씨를 쓰면 글씨에 반응해가지고 막 작품 그려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걸도 저희 사이트에서 오시면 하고, 근데 저희 사이트는 좀 다른 게 바로 이제 NFT를 민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팅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판매됐을 때 그러면 이 작품이 누구 작품이냐 했을 때 사실 이게 AI 거일 수도 있고 이거를 글씨를 쓴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면서 좀 실험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아트도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리밍 앱이에요. 저희가 최근에 카카오 그라운드X에 이제 클립드롭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저희는 삼성 TV에 같이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작품들, 디지털 아트 작품들을 유통할 수 있는 구간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작품들을 유통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뭐 작품을 뭐 감상을 하면 감상을 하는 대로, 그리고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판매에 이루어진 거 일부를 저희가 수취를 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주요 매출은 사실 전시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에 더 가까운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되게 다양한 대기업들이랑 협업을 하고 다양한 그런 복합 문화 공간에서 저희가 작품을 소싱을 하고 그 작품을 거기서 전시를 하면 거기서는 전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작가랑 그리고 이제 뭐 구매한 사람이 있으면 구매자랑 그리고 저희랑 뭐 3등분 하는 이런 구조로 여태까지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이쪽 디지털 저작권 산업 쪽에서는 더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사실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중개자들을 조금 최소화하면서 창작자 중심의 경제가 새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었는데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저작권이나 뭐 미술 이런 게 보면 이제 작품 하는 화가나 뭐 사람이 있고 원작자가 있고, 그리고 이게 보통 커뮤니케이션이 중간에 이제 뭐 화랑이나 갤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랑이나 갤러리가 이제 고객한테 얘기하는 구조인데, 지금은 작가가 직접 소비자랑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소비자를 통해서 배우면서 다른 이제 창작자들이랑 연결이 되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선순환 구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선순환 구조가 생기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러면 더 많은 작품들이 생기고 더 많은 작품들이 저희 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저희는 그걸 또 열심히 유통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원장에서 기록을 하게 되면 이거 한국에 국한되지 않아요. 네이버에 국한되지 않고 뭐
플랫폼 한 가지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나 컨텐츠가 있으면 어디서도 팔릴 수 있고 어디서도 거래될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도 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 구축 계속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리고 변경이 불가능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저작권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추적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게 표준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좋겠죠? 그 미래는 사실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화가 진짜 시급해요. 왜냐면 디지털 저작권 그리고 IP 같은 경우에는 뭐 DRM이라는 것도 있고 뭐 미국의 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통일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 같은 것도 굉장히 애매하고 굉장히 국한돼 있어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닐까라고 해서 뭐 미래에는 이게 좀 많이 쓰일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저희는 디지털 아트 중심, 디지털 컨텐츠 중심으로 했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저작권 그리고 이제 저작권 유통 구조 간소화 뭐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뭐 디지털 컨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쪽에서도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AI와 연결입니다. 사실 지금은 뭐 사람의 통제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자기 혼자 인식이 생기고 자기가 뭐 창작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창작하고 이런 데가 온다면 그거를 그 AI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그게 중개자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조차도 사실 자동화가 돼야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블록체인이 가장 적합한, 특히 블록체인에 딸린 뭐 코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쨌든 자산도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기술이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짧게 그리고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블록체인이 어떤 제품 사이드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 많이 줄었는데 뭐 이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